혹시 멧돼지를 만났을 때 대처 방법이라고 하면 탁 떠오르는 방법이 있나요? 수많은 분들이 이 우산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. 예전에 어떤 한 프로에서 멧돼지 앞에서 우산을 펼치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눈앞에 있는 상대가 덩치가 나보다 훨씬 크다고 느껴지게끔 만들어서 달려오는 멧돼지가 이렇게 피해간다라는 이런 뭐 실험을 한 영상을 방송을 했었어요. 그때 당시 그 방송 자체가 센세이션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멧돼지를 만났을 때 대처 방법에서 많은 분들이 우산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하지만 요즘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우산을 펼치는 행동을 권하지 않는다고 해요.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우산이 멧돼지로 하여금 공격성을 더 부추길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우산과 비슷한 예로 멧돼지를 만났을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움직인다든지 갑작스럽게 도망가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액션들은 멧돼지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에게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인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비둘기 많이 있을 때 그러면 비둘기가 놀라서 다 날아가잖아요, 그죠?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멧돼지더라도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은 충분히 예민한 상태에 있는 동물들에게 이 공격성의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취해야 할 행동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. 제가 아까 멧돼지를 만났을 때 막 이런 오두방정을 떤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저 내면의 이야기였지, 저는 정말 그 녀석이 나타날 때부터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고 몸 자체도 이완시킨 상태로 편안하게 있었습니다. 이렇게 충분히 침착성을 유지한 후에 멧돼지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. 시력이 나쁘다는 것, 그리고 발굽. 우선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위 뒤나 이런 굵은 나무 뒤로 숨거나 아니면 이런 구덩이 속에 숨었을 때 멧돼지는 지금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마땅히 숨을 곳이 있다 할 때는 침착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시야를 떼지 않고 천천히 숨는 겁니다. 근데 이 나무는 조금 좁아요. 이거보다 좀 더 굵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역시 그때 당시에 이 시력이 나쁘다는 점을 잘 알고 정말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봤던 거였죠. 하지만 그것이 유효했던 겁니다. 그 누구도 바닥에 엎드려서 숨어라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. 이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에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닥에 숨는 방법은 아직 검증된 방법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하지 않아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발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멧돼지 자체가 발굽이 있고 이 다리가 짧잖아요. 이렇게 나무로 오르거나 미끄러운 바위를 잘 오르지는 못합니다. 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에 비해서 좀 빠르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높은 곳을 올라가 계시면 좀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. 하지만 그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멧돼지가 우리에게 돌진을 한다. 이거는 최후의 방법이죠. 이미 나에게 돌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면 도망을 가든지 어떤 방어 수단을 잘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. 이때 우리가 멧돼지에게 이길 수 있는 운동 능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. 바로 방향전환. 멧돼지는 이 육중한 체중을 짧은 다리로 이렇게 제어를 하다 보니까 막 달리는 상태에서 방향을 꺾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한대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멧돼지가 우리에게 달려온다면 빠르게 이렇게 옆으로 꺾어주거나 아니면 지그재그로 이거 안 될 거? 이렇게 지그재그로 달리면 멧돼지들은 공격을 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. 공격을 가하기가 멧돼지로부터 멀어지기는 힘듭니다. 거리를 벌릴 수는 없는데 적어도 위험한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거는 체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말 저돌적으로 달려올 때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 했을 때 갑작스러운 방향전환 하면 이제 지나가는 거죠, 멧돼지가. 그 스페인의 그 투 경기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멧돼지 역시 특정색에 대한 이런 시력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방향전환을 하며 위험한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는 거겠죠. 더 나아가서 이런 방향전환이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는 공격까지 해보는 겁니다. 저돌적으로 달려온다. 부딪히기 직전에 몸을 빼면서 딱! 절대 만나는 일은 없어야겠죠, 여러분? 자, 지금까지가 야생에서 이 멧돼지를 만났을 때 그런 대처 방법이었고요. 자, 이 야생의 멧돼지와는 다르게
도심에 나타난 멧돼지들이 있습니다.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는 극도로 흥분해 있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.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푹신한 바닥을 다니다가 도심을 내려갔더니 딱딱한 아스팔트야. 이 딱딱한 아스팔트를 걸을 때마다 내 발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, 자기보다 큰 몸통의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, 사람들은 나를 보면 막 소리를 질러. 이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야생에서 만난 멧돼지보다 도심에서 만난 멧돼지가 위험한 이유가 이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서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빠르게 나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대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멧돼지 특성을 잘 10분 활용해서 차 뒤에 숨는다든지 높은 곳을 잘 이용을 하면 좋죠. 유리문을 닫고 뒤에 숨어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이 멧돼지들이 유리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. 어차피 눈에 보이고 하니까 가서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. 그 사이에 뭐 유리가 있을 거란 생각도 안 해요. 걔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유리 뒤에 숨는 행동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내 몸이 이 멧돼지로부터의 이 시선을 차단당할 수 있는 언패물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영상을 보다 보면 뭐 멧돼지가 어떤 식당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랑 멧돼지가 막 테이블을 막 위로 막 날아다니더라고요.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. 그 수많은 테이블 중 하나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벽 쪽이나 이 코너 쪽에 숨었다면 정말 효과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. 지금까지 멧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멧돼지를 만난다는 일, 물론 흔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무사히 잘 대처하시길 바라면서, 지금 또 이제 해가 어느덧 많이 지고 있습니다. 또 해가 지면 야생동물이 이렇게 또 출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서둘러서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는 멧돼지를 만나고 싶지는 않거든요. 다음에는 제가 또 곰을 만나가지고 그 썰을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